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제 채널에 유명 유튜버 전신 주사 사건이라는 댓글을 적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한번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구독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되시는 뷰티 유튜버 분이신데, 이분께서 얼마 전에 전신에 주사를 맞으셨대요. 그런데 그 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생기셔서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이 전신주사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유튜버 분께서 몸이 좀 쑤시고 뻐근하고 그러셔가지고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시다가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강주사라는 것을 알게 되셔가지고 그 병원에 가셔서 시술을 받으셨대요. 그 병원에서 초음파, 혈액검사 이런 것들로 전신 건강검진을 했는데, 애도 낳지 않았는데 복직근도 벌어져 있고 임신도 할 수 없을 만큼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대요. 건강주사라고 하는 것을 추천을 받으셨는데요, 비용은 꽤 고가였지만 아무래도 건강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그냥 큰맘 먹고 결제를 하셨대요. 그렇게 하고 시술 자체도 온몸에 이렇게 주사를 맞는 건데 멍도 많이 안 들고 한 2~3시간 정도면 시술이 끝난다 해서 그 시술을 받으셨대요. 아침 한 10시 정도에 시술을 시작했는데 마취가 깨고 나서 보니까 밤 8시, 9시 정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으로는 온몸에 그냥 멍이 우다다다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물어봤더니 시술하는 중간에 피가 너무 좀 많이 나서 지혈하느라고 시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고, 또 지금 이 상태에서 멍이 빨리 빠지기 위해서는 체외 충격파, 또 태반주사, 필라테스 이런 것들을 추가로 결제를 하고 더 하셔야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집에 돌아오셨는데 다음날이 되니까 몸은 더 붓고 더 많이 아프고 숨 쉴 때도 막 가슴이 아프고 그런 증상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다시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병원 측에서는 둘둘 휘감겨 있던 근막이 이렇게 펴지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좀 그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며칠을 더 기다리셨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시술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말이 될 때까지도 별로 차도가 없고 막 걱정이 너무 많이 되셔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너무 상태가 안 좋고 하니까 환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에서는 시술이 크게 잘못된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불은 해줄 수 없고 추가로 시술을 더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그만두면 오히려 멍이 안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체 환불은 어렵더라도 그러면 내가 지금 시술 받지 않은 것 부분이라도 좀 환불을 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대요. 이분이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혹시 그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진단받아 보려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피검사상 그 혈소판 감소증은 없었지만 CT를 찍은 것 중에 그 주사를 맞은 가슴 부위에 기흉이 있는 것을 찾아내셨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 측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태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유명 유튜버 전신 주사 사건의 이제 전말인데요. 제가 이거 보고서는 유튜브를 좀 뒤져봤는데 이슈 채널들, 크고 작은 이슈 채널들 몇 개에서는 좀 다루지만 정작 병원에서 만드는 유튜브에서는 다루는 데가 한 곳도 없더라고요. 예전에 필러 이슈 있을 때는 많은 병원들이 그 필러에 대해서 다뤘지만 이거는 아무래도 다뤄서 병원 측에서도 크게 득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진짜 이 홍보 목적으로 만든 병원 유튜브에서는 한 군데서도 다루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거 몇 가지를 우리 찐이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사실 이런 이슈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병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떤 그 현실과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거 그냥 선동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닥터진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병원들의 좀 과도한 마케팅이에요. 이 유명 유튜버 분도 되게 2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되게 젊은 분이셨거든요. 근데 몸이 좀 쑤시고 뻐근하고 그래서 이분이 좀 팔랑귀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이제 인터넷으로 아마 그 내용을 찾아보셨나 봐요. 그러다 보면 인터넷에는 대부분 병원들이 홍보하려고 만든 내용들이 많잖아요. 아마도 그런 이제 마케팅을 보시고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20대 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 몸이 조금 쑤시고 뻐근한데 그걸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맞으셨던 주사는 PRP하고 이제 프로폴 주사라고 해서 포도당을 이렇게 주사해서 인위적으로 염증을 약간 유발시켜서 그게 이제 재생되는 과정에서 좀 더 조직이 회복되는 그런 시술이라고 해요. 주로 정형외과에서 많이 시술을 하고요. 예전에 그 한국계 미국인 미식축구 선수가 이 PRP 시술을 받아서 많이 회복이 됐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 뭐 많이 시술했고, 사실 저도 이 시술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 시술이 잘 받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술이에요.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있는 시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몇 가지를 이렇게 믹스해서 병원들이 마치 나만의 비방인 것처럼 이렇게 좀 포장을 해가지고 시술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럴듯한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시술을 하죠. 그런 것들을 네이밍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병원들의 네이밍 마케팅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네이밍 마케팅 자체는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면 이 복잡한 의학 용어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딱 이게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귀족 수술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파라맥실라리 오그멘테이션이라는 수술인데 전상악 융기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전상악 융기 이런 이름보다 귀족 수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확 와닿는 느낌이 더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네이밍 마케팅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그닥 특별할 거 없는 어떤 시술들 이런 것들을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성분이나 아니면은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 없이 다소 좀 뻥튀기를 해가지고 시술비나 수술비를 이렇게 너무 부풀려서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전신에 다 PRP를 하려고 하면 피도 되게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이 PRP는 자신의 피를 뽑아서 거기에서 이제 재생물질을 추출해가지고 다시 주사를 하는 그런 시술인데요. 전신에 주사를 할 정도의 양이라면 사실 뭐 그게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피도 많이 뽑아야 되고 또 원심 분리하고 또 주사 놓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겠지만 그 언뜻 들어보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은 비용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평범한 시술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름만 살짝 바꾸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성분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 네이밍 마케팅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뭐 재밌는 이름을 따로 붙이긴 했지만 그 성분이라든가 그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적정한 비용으로 책정돼 있다면 네이밍 마케팅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최신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다소 맹목적이고 지나친 신뢰, 선호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 의료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시술이나 수술이 개발되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막 홍보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효과나 부작용이 채 검증이 되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좋은 시술이나 수술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의사가 능숙하게 되기까지, 몸에 익히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 숙련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루타가 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피부 레이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1, 2년 전에 유행하던 것들이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 시장에서의 어떤 효과나 부작용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고 나면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최신 시술이나 최신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선호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세 번째 포인트는요, 그럼 과연 그 의료진의 책임은 어디까지여야 하나 하는 거예요. 그 유튜버분처럼 온몸에 그렇게 멍이 들면 진짜 너무나 걱정될 것 같아요. 자,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제 가족이 어디 가서 그 시술을 받고 온몸에 그렇게 피멍이 들어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다른 기능적인 문제는 없고 이건 멍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뭐 빠져서 없어질 거야 하고 안심은 시켜주겠지만 저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걱정이 될 텐데 그 유튜버 분이나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셨겠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의료사고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의료사고는 왜 사회적으로는 사건과 사고 뭐 이런 말이 있죠. 개가 사람을 무는 건 사고지만 사람이 개를 무는 건 사건이다.
그런데 의료사고라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원칙대로 시술이나 수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그 원칙에 위배돼서 과실이 있었는가. 그게 첫 번째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원칙대로 시술과 수술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중증 장애라든가 뭐 사망을 한다거나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런 측면에서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이 유튜버 분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보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원칙대로 진행이 된 건지 어쩐지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멍이 많이 드시는 거, 그래서 많이 막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그랬지만 장애가 온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진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의료 사고라고 볼 수는 없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심정적으로 그것도 의료 사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술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수술이 잘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피가 나가지고 피가 고여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의료 사고라기보다는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 혈종이 흡수되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고로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분이 너무 멍이 많이 들어서 혈소판 감소증을 의심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셨는데 CT 소견에서 기흉이 발견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기흉의 위치가 주사 시술을 받은 부위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했을 때는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는데요. 이런 일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그 병원 태도에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먼저 시술 중에 이 유튜버 분이 출혈이 좀 많으셔가지고 지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술 시간도 8시간, 9시간 이렇게 걸렸다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출혈이 좀 잘 되는 분도 있고 멍이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분이 좀 출혈 경향이 많고 그런 분 같았으면은 왜 계속 시술을 계속했을까, 중단하지 않고. 저는 좀 그 점이 아쉬워요. 실제로 저도 수술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멍이 잘 들고 출혈이 잘 되는 분들 계시거든요. 한두 부위에 주사를 하다 보면 이분이 출혈 경향이 좀 많은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보다 유난히 좀 멍이 많이 드신다 했을 때는 그 시술의 지속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이 자기가 시술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원하셨는데 그 병원에서 환불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 번 이렇게 시술받은 것 중에 몇 번을 시술을 받고 시술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런 팁들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튜버 분하고 병원 사이에서 얘기가 잘 돼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의료진에 대해서 큰 불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하지만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진료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이런 이슈를 통해서 너무 지나친 그 의료진들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은 서로 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병원들이 과다한 마케팅보다는 좀 더 진실된 자세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을 겪으셨던 그 유튜버 분께서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술이나 수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더 내 몸을 아끼고 가꾸는 것이 아닐까 하는 교훈을 얻었다고요. 이거 닥터진이 맨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시술이나 수술이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과연 진정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우리 찐이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